제목 보시고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꼿꼿하던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일에 사과를 했다는 말일까요? 이것 때문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좀 몰상식한 얘기 진짜 같아요. 저는 몰상식이요. 법무부 장관의 주요한 업무 중에서 당연히 영장을 청구했고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잘 발부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자,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야당 대표의 수사에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지금 수사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제가 수사에서 가르마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저 발언입니다. 두 후보가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다가 막판에 들으셨죠?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사건 취소를 해달라는 걸 저한테 부탁했죠.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갑자기 꺼냈어요. 최진봉 교수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 발언 갑자기 욱하다가 튀어나온 거야? 아니면 이미 토론 전부터 작심하고 자 공격 들어오면 내가 이걸 받아쳐야지 작심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작심하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맥락상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그걸 대치기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툭 꺼낸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사건 같은 경우 4년 전 사건입니다. 네. 아직 1심도 심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소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저 장면인데요. 네. 저렇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23명이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법무장한테 요청했다. 이거는 명백한 청탁 행위죠. 근데 그거를 툭 던진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당시 이제 입장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이었고 그랬었죠. 원내대표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대치기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본인이 기억했던 뭐 하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획적으로 뭘 얘기하겠다고 와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법무부 장관에게 뭔가 청탁을 했다. 그것도 현직 당시의 국회의원이.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대단히 큰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내용이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후보가 이걸 작심하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대화하는 도중에 뭔가 좀 강력하게 공격을 대받아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그 당시의 사건, 4년 전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우연히 얘기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없어요. 아까 이제 그 토론이 이 해당 방송사가 이제 라디오 방송이긴 합니다만 이제 요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이제 안경은 쓴 상태였습니다만 순간 찰나긴 합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저 발언을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당시 저 발언 들으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 찰나에 움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 계시는 거예요. 약간 그만큼 공격은 됐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어쨌든 나경원 후보가 1승 1무를 거둔 사안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전에 그 질문에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인가라고 네.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뭐 이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미안하다라는 사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사전에 준비된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얘기를 마치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직접 그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 부분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동안 있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이 뭡니까? 지금 있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이 두 가지가 이번 총선에서도 엄청나게 큰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는데 그와 같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항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불가피하고 내지는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 존립을 걸고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네. 다만 그렇게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미안합니다. 네, 어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볼게요. 사과한 부분은 네. 저희가 잠시 뒤에 할 텐데 일단은 평가를 하신다면 일단은 뭔가 득보단 실이 많았다 한동훈 실이 후보가. 훨씬 더 많았죠. 실이 훨씬 많았다. 이제 그렇게 그렇기 평가하시는 때문에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뭔가 정치에 데뷔한 이후에 사과한 것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하는 아하. 그런 생각인데 네. 그만큼 이 사안이 당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 그 한동훈 캠프에서 스스로 캐치를 했고 본인 스스로 네.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만큼 빠른 게 대응을 했다. 네. 대응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언론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공세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폭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폭로에 대해서 당사자인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인 나경원 후보는 물론이고 다른 후보들까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맨몸으로 막았고 그때 민주당이 빠루 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빠루를 저보고 들으라 해서 제가 갑자기 빠루의 여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피야 구분을 못하고 동지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정말 더 배워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흔들고 누구든지 위험으로 궁지로 몰아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당내 의원분 한 20명 이상이 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텔레방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은 이제 좀 넘지 않았나. 들으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할 것 없이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비판,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잘못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원래 이제 빠루는 이제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니에요. 공식 용어는 따로 있지만 이게 공사장에 쓰는 그 도구를 말하는 건데 그 빠루의 여신이라는 표현을 갖고 왔어요. 그 빠루의 여신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2019년 당시에 공수처법이라든가 뭐 검경 수사 조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 이거를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려고 바로 이제 했던 저물건 이제 빠루라고 이제 부른다는 건데 속칭 그렇습니다. 내내. 그 올리려고 했던 과정에서 여야 간 굉장히 닷새가 동안 국회에서 굉장히 극한 대치가 벌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 의사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이 법안을 의사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측의 대립해서 이 자유한국당 그때 당시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로 있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그 의사과 문 앞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보좌진과 뭐 방역관 직원들이 이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루발 모양의 쇠지렛대 이거죠. 네. 그걸 들고 왔는데 이걸 자유한국당 보좌진들한테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긴급 의총이 열렸는데 카메라 앞에 바로 저 모습인데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거를 들고
가지고 서서 이게 악법을 물리력으로 통과시키려는 이 상정하려는 이 저항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총회 때 저거를 긴급 의총에서 저걸 카메라 앞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지자들이 저항의 상징으로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의 여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일각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충돌, 이른바 동물국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걸 들고 온 쪽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저걸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포착되고 사진으로 찍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니까 마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걸 이용해서 이른바 동물국회, 폭력국회의 장본인인 것처럼 오인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빠루의 여신이 됐네요. 라고 이제 아까 웃으면서 한 모임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서 윤상현 후보 얘기했어요. 김묘성 기자님. 텔레그램 방에서 이 얘기가 지금 오갔다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는 건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메신저 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한동훈 후보의 폭로에 우려를 표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그 사건 당시에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의원들 중에 뭐 일부는 지금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을 위해 희생했더니 남는 것은 재판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희생에 공감은 못 해줄 망정 결국 당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사람이 당대표 후보가 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질타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의 중진들도 네. 지금 각자의 SNS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분 한 분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충남지사도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습니다.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공감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고 올렸고요. 그리고 직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 또한 폭주하는 민주당의 악법을 막는 정의로운 일에 온몸을 던졌는데 네.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 망정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요.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인데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느냐라고 질타를 했고요. 또 이분 빠질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은 해야 했어야 했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자기가 불리해질 때 또 무엇을 더 폭로할지 걱정이다라면서 역시 한동훈의 입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뿐 아니라 당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까지 단체장들까지 지금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형국인데 앞서 원희룡 후보도 비판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진봉 교수님. 야당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뭐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을 잡았으니까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홍준표 시장의 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공소를 취소하고 말고 그런 권한이나 있습니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니 본인들이 정권 잡았으니까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안을 공소를 취소해 준다.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법률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지금 뭐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한동훈 지금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네. 한동훈 후보도 저런 얘기를 한 게 물론 잘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야당에서는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말이 나온 거니까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탁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 청탁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야당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불러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건 분명해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랍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일부 언론 조명에서 그런 표현 썼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대상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원인 대상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이 불행하게 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그 당시에 정의당과 이른바 짬짬이 입법을 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그 당시에 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결국 그 원내대표로 있던 나경원 의원이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라, 그 자체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세미준에서 아까 나경원 후보가 한 다음에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 오셔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맛을 들어봤더니만 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그런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불법 청탁 의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의할 때 선출직 공무원 또는 그 정당이 제3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직자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민원 제기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임이 있지 다른 사람들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수사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나경원 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같은 취지로 위법하고 불법해서 수사가 될 것인지, 오히려 저는 말씀드렸듯이 김영란법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비판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을 했었다는 걸 폭로한 것을 놓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비판이 거세지자 일단 한동훈 후보가 입장이요, 이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먼저 어제 입장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사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네요. 제가 그리고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고 그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저는 딱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네거티브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보십시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소극적인 방어만 했을 뿐이잖아요. 자, 들으신 것처럼 그 발언에 대한 입장이 어제는 저랬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아하.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혼동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이 나온 것인데 이 부분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점 신중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부분은 전통 보수 지지층인 당심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뭐든 폭로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불안감을 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혹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정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 토론에 2번 남았잖아요. 다른 후보들에 대한 상당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사고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용기 내서 싸웠던 분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막 물어봤어요. 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과의 말을 올린 거에서 더 뭐 토시를 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제가 꼬리를 붙이면 사과를 한 것 자체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또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고 그 점을 에 대해서 사과한다.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굳이 따지면 D-5예요. 닷새고 내일부터는 이제 투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이제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